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1월 럭키데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개묘년 2023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럭키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수성 역행 중이라서 스피드감이 조금 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속력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정체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편안하게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세요. 조금 쉬어가도 되고 정체되는 일이 있다면 천천히 진행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수성 역행이 1월 말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시 순행을 하기 시작하면 속력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양자리 목성 시대라서 행동이 또 행운의 타이밍이죠. 1월 말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생각나면 행동하고 돌진하고 하는 것이 또 행운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현상과 마주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원래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럭키데이 시즌에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10월, 11월, 12월이 내년을 위한 준비 기간,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2023년에 행운의 플로우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매해마다 빠르면은 여름부터, 원래 평균적으로는 가을, 10월, 11월, 12월 이 마지막 3개월이 다음에 미리 보기 같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항상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음해 상반기에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럭키님들마다 각자의 또 인생이 있으시니까 테마는 다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난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공부를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칭찬을 받았다. 여행을 가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는 거죠. 반대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겼다, 사고를 당했다, 사람과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더라, 여행도 가지 못할 정도로 뭔가 너무 힘들었다, 건강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테마도 올해에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되는 테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매사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 올해에는 대화를 하실 때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좀 배려를 하고 이런 스탠스로 가시면 되겠죠.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난해 3개월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뭔가 좋은 일들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 다 개개인별로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떠올려 보시고 이번 수성 역행 기간 동안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고 올해에 내가 마주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이것이구나. 그거를 꼭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1월 말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계획을 잘 추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1월 달에 럭키데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각 행운데이별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1년에 5번에서 6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천사일이 이번 달 6일에 찾아오거든요. 천사일은 하늘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행운데이 중에 가장 최상의 행운데이로 알려져 있고요. 이날 시작하는 일들은 전부 성공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해서 나쁜 일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 싶었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쁜 일들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천사일 자체가 개운데이 중에 가장 최상급이기 때문에 운기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 전후로 해서 아니면 이날 당일에 여러분들의 컨디션 난조 그리고 마음의 이런 고조 또는 업다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운기가 높으면 반대적인 에너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천사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1, 2만 베일인데요. 1, 2만 베일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 톨의 벼가 만 배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날이고요.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수확이 되어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날 정말 작은 스텝을 밟았을 뿐인데,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작했을 뿐인데도 나중에 그게 점차 확대돼서 큰 결실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해요. 투자를 하기에도 좋고요. 돈을 쓰는 것도 좋아요. 내가 그냥 돈을 썼을 뿐인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행운을 가져온다거나, 주식을 투자했을 뿐인데 한 1년, 2년 지나서 행운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라고 했을 때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시세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개개인별로 판단을 잘 내려서 긍정적으로 뛰어들지 말지 결정하시고요. 저는 사실 1, 2만 베일에는 뭔가 쇼핑을 한다거나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리고 SNS 이런 거를 새로 시작한다거나 발신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본다거나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제가 1, 2만 베일의 그런 활동을 해보고 느낀 건, 확실히 이날 시작했던 것들, 이날 배움의 투자나 아니면 SNS 활동이나 이런 걸 지켜봤을 때 뭔가 긍정적인 확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성취 날이나 좋지 않은 날에는 조금 행동을 자제하고 발신할 때도 좀 신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의식만으로도 무탈하게 지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2만 베일도 개운데이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정말 유명한 날이에요. 게다가 테마가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운, 연애운, 투자운, 금전운, 여행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날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뱀의 날입니다. 뱀의 날보다 조금 더 운기가 강한 건 기사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금전과 투자, 재운에 행운을 부여하는 날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연애에서는 오히려 NG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야후제팬의 사이트에서 봤을 때 발신자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뱀의 신이 인간들의 연애에 간섭을 하겠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 뱀의 신은 연애하는 사람들을 질투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날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신중하신 분들, 예민하신 럭키님들은 뱀의 신이 질투한다고 하니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신경이 쓰여 하신다면 이날은 프로포즈 하거나 날짜를 정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에너지가 정말 강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뱀의 날은요, 다른 것보다도 금전이 메인 테마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들도 물론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발신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뱀의 날과 기사의 날은 금전 투자에 행운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호랑이의 날도 금전과 이런 투자운이 메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날에는 여행에도 행운이 따릅니다. 천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도 무사히 돌아온다, 이런 부분에 의미가 연결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이날로 날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운도 괜찮으니까 이날 복권을 구매하시거나 이런 거에도 괜찮겠죠. 그리고 호랑이의 날도 1, 2만 베일처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재시작을 하는 일에도 행운을 부여하거든요. 호랑이의 날도 거의 만능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애운도 괜찮거든요. 이날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연락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도 좋아요. 1, 2만 베일이 조금 더 모든 걸 수용하는 날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호랑이의 날도 이런 연애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여행운, 투자운 이런 데에서도 큰 행운을 부여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호랑이의 날은 천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아니면 결혼을 앞두신 분들 중에 호랑이의 날 뭔가 싸운다라고 하면은 이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호랑이의 날로 뭔가 입적 신고한다거나 여러분들 결혼식 날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이별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호랑이의 날은 어쨌든 금전과 여행이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 운에서도 메인 테마인데요. 그런데 연애운은 그렇게까지 메인 테마는 아니에요. 발신자마다 또 정보가 약간
약간 다른데 연애운도 행운을 부여하지만 정말 메인은 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왠지 이 의미가 너무 신경 쓰인다. 천리를 갔다가 돌아온다고? 우리 이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신경 쓰이면 이 날짜로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불안해하고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날로 하면 우리 이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미래를 창조할 수 있거든요. 불안감이 크다면 저는 이날은 연애의 어프로치는 괜찮을 것 같지만 뭔가 큰 결정, 결혼식 날짜 이렇게 잡는 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안은 만사가 길한 날로 알려져 있고요. 무슨 일이든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날이나 뱀의 날은 어느 정도 테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안은 그런 테마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1, 2만 배일과 비슷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행운을 부여하고요. 물건을 구매하셔도 좋고 투자를 하셔도 좋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도 좋고 여행을 가셔도 좋아요. 만사가 길하다라고 하니까요. 갑자의 날은 60일 주기로 찾아오는 날로 2년에 좋은 운을 부여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일들에 행운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행운데이에 대해서 약간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천사일과 1, 2만 배일, 대안, 호랑이, 갑자 모두 시작과 관계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료 행동은 흐름상 맞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큰 행운을 부여하지만 이날 여러분들이 이별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뭔가 종료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건 원래는 흐름상 맞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운을 안겨준다 그건 아니래요.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흐름상 그렇게 맞진 않기 때문에 큰 행운을 부여받는다라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이날 보험을 해지해야지 이별해야지 헤어지자고 말해야지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운과 연결되는 액션은 아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뱀의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애의 NG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연애 이런 큰 결단은 좀 다른 날로 미루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호랑이 1, 2만 배일 같은 큰 결과를 가져오는 행운의 날 싸움이나 사소한 시비로 번지지 않도록 언행이든 행동이든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싸운 건데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마음이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대요. 특히 호랑이의 날 1, 2만 배일은 작은 게 큰 결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행동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NG라고 해요. 호랑이의 날과 1, 2만 배일은 아주 작은 행동이 큰 결과로 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면 당연히 그게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결핍의 마음으로 좀 돈을 빌렸다. 빚을 상환하는 행위로 연결되고 내가 돈이 생겨도 또 나갈 일, 지출할 일들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좀 안 좋은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대출을 받고 빌리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요. 부득이하게 이 날짜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 주세요. 결핍의 마음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손에 넣음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된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빌리고 지불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언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네거티브한 말을 이날 만약에 하게 되시면 계속 그게 나의 잠재의식에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날은 가급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고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일, 1, 2만 배일, 호랑이의 날, 대안, 갑자의 날 모두 새로운 행동, 시작, 그리고 재시작에 행운이 따른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시작하는 테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해당 테마에서 영감이 오는 게 있다면 메모를 따로 해두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럭키데이 날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월 3일 화요일이 대안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이 날이 지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1월 6일 금요일에 엄청난 2023년의 최고의 행운데이가 찾아옵니다. 천사의 날, 1, 2만 배일, 갑자의 날 이렇게 3개의 행운데이가 겹치는 운기 최고조의 날이고요. 이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들은 정말 모든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날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1월 7일은 개자리 만월입니다. 개자리 만월이지만 지금은 수성 역행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을 회고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적은 소원문들을 보고 이거는 정말 수정을 해도 되겠다.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약간 바꿔보자.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렇게 실제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필 말고 볼펜으로 이렇게 소원문 위에다가 짝대기를 그으시고 지워주신 후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키워드 문장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소원문을 수정하실 때 개자리 만월의 키워드를 의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자유롭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수성 역행 기간의 개자리 만월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자리는 달을 테마로 하는 성자잖아요. 그리고 달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서 이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편안하게 이 시즌의 특징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자리는 가정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것이 개운 액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충족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8일은 금전과 여행운의 행운을 부여하는 호랑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1월 9일은 새로운 시작과 모든 일에 행운을 부여하는 일림만배일과 대한의 날이 겹치는 두 번째 베스트데이네요. 1월 11일 수요일 기사의 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뱀의 날과 테마가 동일하다. 그러나 조금 더 강력하다. 연애운에서는 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큰 행운을 부여하니까요. 이날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1월 18일은 일림만배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제가 이걸 좀 건너뛰었는데요. 대안이고요. 대안도 일림만배일과 테마가 똑같아요. 만사가 길하다. 1월 20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1월 22일은 물병자리 신월이네요. 수성 역행은 1월 18일까지고 신월이 일어나는 이 1월 22일에는 수성이 순행을 시작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의도하고 새로운 것을 행동하는데 행운을 부여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의 소원문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1월 23일은 뱀의 날, 1월 26일은 대안, 1월 30일은 일림만배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달의 럭키데이가 마무리되네요. 마지막으로 불성치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위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럭키데이에는 제가 불성치날을 담지 않았습니다. 이 불성치의 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원문을 발신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새로운 시작이나 과감한 액션이나 결단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하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이름을 짓는다거나 출산, 결혼 이런 것도 좋지 않은 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우리 럭키님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은가 하냐면요. 바로 릴렉스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기, 휴식을 취하기,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그리고 종료에는 오히려 행운이 따르네요. 이별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에는 행운이 따릅니다.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내 마음이던 나의 공간이던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면 또 행운이 따른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불성취의 날에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해야 되고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완전 불운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모든 주의사항은 소개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미 약속된 거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가세요, 나가시되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평소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긍정적으로 미소 지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일찍 귀가해서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운데이랑 겹치는 날은 운기적으로는 쏘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행운데이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아지는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성취의 날에 마이너스 운기가 더해지면서 원래 있던 부정적인 거는 상쇄되고 그냥 쏘쏘인 날로 연결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플러스 기운과
마이너스의 부정적인 기운이 함께하면서 영의 에너지로 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1월 5일이 그렇습니다. 이날 원래는 1, 2만 배일인데 불성취날이 겹치면서 보통날이 됩니다. 근데 보통날이라고 해도 어쨌든 불성취 날이기 때문에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오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마음가짐을 보통날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대로 추진하셔도 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13일은 정말 안 좋아요. 이날은 불성취 날만 있는 날이라서 행운데이가 없어요. 이날은 주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션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휴식하고 자기 제고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1월 21일은 불성취의 날입니다. 그런데 1, 2만 배일과 대한 두 가지의 행운의 날짜가 겹치죠. 운기적으로 보통 날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럭키데이가 두 개나 있네? 그러면 플러스가 두 개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럭키데이가 두 개나 겹쳐도 저는 일단 불성취의 날이라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월 24일은 불성취의 날입니다. 럭키데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가 좀 가득한 날입니다. 이날은 집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고 무리한 약속이나 무리한 어프로치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1월달 럭키데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3년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